분노는 생각보다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것처럼 화를 냈다, 안 냈다의 문제가 아니라 분노는 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신호에 가깝습니다. 원래 분노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누군가 선을 넘었을 때, 부당한 일이 반복될 때,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건 아니야 라고 알려주는 감정이죠. 그래서 분노가 올라오면 몸도 함께 반응합니다. 숨이 빨라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손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이건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대응할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분노 그 자체가 아니라 분노가 어떻게 엉켜서 나타나느냐입니다. 어떤 분노는 건강합니다. 필요한 순간에 나를 지키고 경계를 세우고 그건 싫다라고 말하게 해주죠. 하지만 어떤 분노는 전혀 다른 감정을 가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처였는데, 사실은 두려움이었는데, 사실은 외로움이었는데 그걸 느끼는 게 너무 아파서 그 위에 분노가 덮여 올라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무심해 보일 때 극도로 화가 나는 사람. 겉으로 보면 분노가 핵심 같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버려질까봐 무섭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라는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분노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는 거죠.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분노가 자기 자신을 향할 때입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왜 이것도 못해? 이 정도도 안 되는 내가 싫다 라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불안, 수치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위에 분노가 뒤집어 씌워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노를 도구처럼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를 내야 상대가 움직였던 경험, 화를 내야 관심을 받았던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모르게 분노를 수단으로 학습합니다. 이런 분노는 관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잠깐 이길 수는 있어도 결국 관계는 멀어지고 사람은 더 고립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왜 화가 났을까? 가 아니라 이 분노 아래에는 무엇이 있을까? 분노를 다룬다는 건 화를 참는 것도 마구 쏟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순간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 어디가 뜨거운지, 어디가 꽉 막힌 느낌인지. 그 다음 분노를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말로 옮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틀렸어가 아니라 나는 무시당한 느낌이 들었다. 이건 나에게 너무 큰 침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분노는 파괴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기 주장의 에너지가 됩니다.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다만 분노는 언제나 다른 감정과 함께 옵니다. 그 밑에 있는 감정을 보지 못하면 분노는 커지고 왜곡되고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감정을 마주할 수 있다면 분노는 나를 망가뜨리는 힘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